꽃과 같은 때이고 A tap at the pane. 콘치 아니에요? Quench. 프렌치. 이건 비소사라고 해요. 그렇게 야한 사람이라고 생각은 안 하겠습니다. 하는 앞줄머리 있을 때는 영문시로 뿌띠 허세를 충전하는 시간 0시 1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살다보니 영미씨가 팟캐스트에서만 진행이 되다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유튜브에 진출하게 됐어요. 박수 주세요! 좋습니다. 우리 성 교수님이랑 원 교수님이 워낙 또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팟캐스트에서 팬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맞죠? 엄청나게 늘어나고 많은 요구가 있었어요. 유튜브도 해달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유튜브를 준비하게 됐으니까 앞으로 많이 저희 시청을 해주시고 또 뭐 해야겠죠? 구독, 좋아요, 또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구독 해주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다보니 영미씨부터 기본 베이스를 탄탄하게 다져주신 우리 두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 우리 원은석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 우리 성 교수님입니다. 성창규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또 원래 두 분이 하시다가 저희 유튜브가 됐으니까 또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또 비주얼 담당 두 명을 저희가 또 섭외를 했어요. 한 명은 저고요. 한 명은 우리 윤서영 교수님인데요. 윤서영 교수님도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 세 분의 교수님과 함께하는 또 저도 좀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저는 교수는 아니고요. 저는 호수입니다. 김호수고요. 잘 부탁드려요, 우리 교수님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0시 10분 첫 시간을 시작을 해봐야 할 텐데 저희가 일단 기본으로는 영어로 된 시를 가지고 이야기도 나누고 거기에 관련된 우리가 쓸만한 뭐 표현이라든지 허세 부릴 수 있는 문장도 좀 뽑아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자, 그러면은 첫 시간에는 과연 어떤 주제로 할지 좀 궁금해요. 저희가 청취자분들을 어떻게 하면 초반에 사로잡을 수 있을까? 자극적인 걸로 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제일 자극적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사랑. 사랑. 자극적이니까 웃잖아요, 벌써부터. 이게 좋아하시는데요? 그럼요. 이제 사람들도 이렇게 좋아할 거라 생각을 해서 이제 사랑으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아, 사랑 좋습니다. 사랑에 관련된 그럼 시를 저희가 오늘 한번 들어보는 건가요? 사랑시를 떠올리다 보니까 이제 나이별로 좀 분류를 해봤고요. 20대 때가 가장 이제 꽃과 같은 때이고 또 사랑에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이나 새로운 설레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20대의 사랑과 좀 어울릴 만한 시를 고르다 보니 이제 두 개 또 짝시라고 표현할 수 있는 두 개 연달아 이어지는 내용의 시가 있었고 시 제목은 Meeting at Night, 그다음에 Parting at Morning, 밤의 만남, 아침의 이별이라는 제목의 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제목부터 좋네요. 그쵸. 밤에 만나서 아침에 헤어진다. 은밀한 걸 좋아하시는군요. 아, 뭐 해석은 여러분 나름대로 하시는 걸로.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시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 또 우리 영미 씨, 이 영어 시를 낭독해 주실 분은 우리 윤 교수님입니다. 윤 교수님의 또 이 보이스가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한번 들어볼까요? Meeting at Night, Robert Browning. The gray sea and the long black land, and the yellow half moon, large and low, and the startled little waves that leap in fiery ringlets from their sleep. As I gain the cove with pushing prow, and quench its speed, eyed the slushy sand. Then a mile of warm sea-scented beach, 3 fields to cross till a farm appears, a tap at the pane, a quick sharp scratch, and blue spurt of a lighted match, and a voice less loud through its joys and fears than the 2 hearts beating each to each. 좋습니다. Meeting at Night. 영어 시 낭송을 제가 실제로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되게 좋네요. 좀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리듬이라고 해야 될까요? 운율? 이런 것들은 듣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잘 읽어주셔서 그래요. 아닙니다. 낭송을 너무 잘하시네요. 나중에 우리 원 교수님 발음도 들려주셔야 돼요. 네. 준비하실 거죠? 예. 기대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 그 다음 또 파링 앤 모닝도 함께 좀 들어볼까요? Parting at morning, Robert Browning. Round the cape of a sudden came the sea, and the sun looked over the mountain's rim, and straight was a path of gold for him, and the need of a world of men for me.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를 들어봤으니까 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또 해석 그 안에 있는 의미들을 잠시 후에 또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사랑에 관련된 시를 우리가 골라서 한번 들어봤는데요. 제가 듣기에 뭐 짧은 히어링, 리스닝이지만 그렇게 막 어려운 단어가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해석을 하기가 좀 되게 애매한 것 같았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시인지 좀 알려주세요. 시인인 로버트 브라우닝을 먼저 좀 얘기할 것 같은데요. 이유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쓴 글입니다. 로버트 브라우닝은 1812년에 태어나서 1889년, 그러니까 70 좀 넘게 살다가 돌아가신 시인 중에 하나이죠. 800년대 사람이에요. 네. 이 당시 때 영국 사회는 이제 빅토리아 왕조 시대라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이 한 60여 년간 지배를 했던 때입니다. 근데 사실 이 당시 때 이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뭐 이런 평을 많이 받기도 했고 이 당시 때 문인들이 많이 활동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좀 아이러니한 거는 로버트 브라운이 당시 살아 있었을 때는 그렇게 유명한 시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와이프가 훨씬 유명. 아내가 훨씬 더 유명했었습니다. 그래요? 예, 엘리자베스 바넷 브라우닝이라고요. 그분이 훨씬 더 유명했었고, 근데 또 재미난 것은 그 시인이 이 당시 때는 옛날이라 이제 연상연하 커플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남성들이 보통 나이가 많은데, 그렇죠. 오히려 엘리자베스가 6살이 더 많은 연상녀. 연상녀였죠. 네. 32살이 38살한테 구애를 했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는 케이스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 시대라고 해도 꽤 늦게 결혼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엄청 늦게 했죠. 그때도 30대, 그때는 되게 일찍 결혼하는 그때 그런 시대였잖아요. 네, 서로 집안에서 아마 반대를 했었으니까 반대 이유가 그 당시 때는 아마 40 정도 되면은 거의 이제 죽음을 앞둔다고 생각해서. 근데 이분도 또 특이한 점이 15살 때 이제 말 타고 가다가 낙마 사고를 당하면서 네, 하체를 못 쓰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치료하려고 지금이야 많은 뭐 의료 기술이 발달됐지만 당시에는 독한 약을 쓰다 보니까 또 합병증도 많이 있어서 나이도 있고 30대 후반 거의 40을 앞두고 있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로버트 브라우닝이 편지를 씁니다. 두 번째 시집 창간 뭐 축하 기념 비슷하게 이제 시집을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당신의 시를 좋아합니다. 당신의 시집을 좋아합니다. 무엇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편지를 보내주고 사면탈을 날리는 네, 사면탈을 날리죠. 선수네. 처음에 딱 받았을 때 이제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시를 좋아하는 건 고맙지만 자신의 시를 볼 수 있을 만큼 아니면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좋은 존재가 못 됩니다. 제 시가 꽃이라면 자신은 그냥 어두운 흙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면서 좀 거절을 해요, 초반에는. 그러다가 이제 몇 번이고 이제 구애를 한 끝에 몇 개월 만에 이제 사귀게 되고 1년 뒤에 결혼을 하게 되죠. 성덕이네. 한 500 몇 편의 편지를 서로 교환했다는. 장난 아니네. 근데 이분들이 그 사랑의 도피로도 굉장히 유명한 커플이잖아요. 맞아요. 결혼식도 서로 집안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 친구 하나랑 이제 엘리자베스나 하녀 하나랑 해서 몰래 비밀 결혼식을 올리고 영국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이탈리아로 가서 결혼 생활을 합니다. 뭔가 영화 같아요. 이 러브 스토리가 또 몸이 좀 불편한 여인을 사랑하는 이런 스토리들이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시인들, 유명한 시인들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면은 이 정도 급은 다릅니다. 그래요? 나중에 등장할 시인들도 기대해 주시면은 시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이 정도는 그쵸? 겪어줘야. 이 정도의 인생 굴곡은 있어봐야 이런 시가 나온다. 그렇죠. 이분들은 굉장히 건전한 사랑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되게 깔끔하고 건전한 열정적인 사랑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 깔끔한 사랑? 바람둥이가 좀 많죠, 시인 중에. 굉장히 깔끔한 부부의 우리 사람 러브 스토리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죠.
아무래도 자신이 연애하는 동안 이제 그 엘리자베스를 만나러 가는 상황을 묘사한 것 같아요. 네. 처음 시인 Meeting at Night에 보면 밤의 만남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시는 6행의 두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이라고 하게 되는 게 한 줄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2연 6행. 영어로는 그냥 쉽게 라인하고 똑같고요. 연은 스탠자라고 합니다. 영시는 이제 특히 이제 옛날 시 같은 경우가 요 라임을 많이 맞추는데 라임은 가군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각 행에 있는 마지막 단어를 살펴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제 천년의 마지막 단어를 보시면 land, low, lip, sleep, pro, send 이렇게 돼 있어요. 뭔가 좀 규칙성이 좀 발견되죠. 첫 행에 land하고 마지막 send 맞고, 그죠? 그다음에 2행에 low하고 5행에 pro 프로랑. 이렇게 맞죠. 그다음에 lip, sleep. 그러니까 3행씩 딱 반을 갈라서 이렇게 서로가 이제 딱 맞는 데칼코마니처럼. 아, 이런 식으로도 운율을 맞추는구나. 그거를 라임이라고 하고 가군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또 두운도 보여요. 이제 두운은 무슨 소리냐면 첫 행에 long black land. 그러니까 L로 시작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long black land. 그다음 2행에도 large and low. 그다음 또 3행도 little wave step lip, little lip. 뭐 5행도 pushing pro. 6행에 slushy sand. 뭐 S라든지 P라든지 L이라든지 이렇게 첫 자음을 맞추는 거를 이제 두운, 머리 둔자를 써서 두운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alliteration이라고 합니다. 이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에 저희도 국어 시간에 배우잖아요. 시조 같은 거 보면 거기서도 이렇게 뭔가를 맞춘다거나 이게 어느 나라나 비슷한 거군요. 보편적으로 많이 나타나죠. 그죠? 저 호수 아나운서는요, 이 두 행에서 딱 봤을 때 좀 많이 못 찾아봤다라고 하게 되는 단어가 뭐가 있나요? 잉글리시요. 이게 이 let이라고 하게 되는 게 지소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간지가 좀 나나? 지소사로 간지가 좀 나나요? 교수님 같았어요. 진짜. 이게 이제 단어가 이렇게 확장되거나 의미가 확장되는 방식들이 있는데 이 let이라고 하게 되는 게 뒤에 붙게 되면은 작은 거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그 푸 아시죠? 네네. 푸의 가장 친한 친구 이름이 피글렛. 그렇죠. 피글렛이 붙게 되면 피그가 작다라는 뜻으로 해서 피글렛, 작은 돼지라는 뜻이 됩니다. 아, 그래서 피글렛이었어요? 예. 저 처음 알았어요. 저 처음 알았어요. 그다음에 우리 막 뭐지? 공연 같은 거, 에? 커틀렛. 커틀렛, 네, 그것도 오믈렛. 네, 그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공연 같은 데 가게 되면은 네. 조그만한 책자 같은 거 주잖아요. 팜플렛. 팜플렛, 그렇죠. 북렛 이런 거. 다 뒤에 렛이 붙죠. 그럼 그게 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소사입니다. 오. 뒤에 렛이 붙으면 지소사라고 해. 그래서 피글렛 같은 거 한번 여자친구한테 아는 척 해주면 괜찮죠. 오, 괜찮은데요? 그리고 오. 여자친구한테 허세를 부릴 때는 그 지소사가 장신구에도 쓰여요. 그렇죠. 브레이슬렛, 아. 앵클렛. 그래서 브레이슬렛은 팔찌, 앵클렛은 발목에 치는 네. 발찌. 발찌. 거기에서도 렛을 붙이는 게 지소사의 하나의 사용법이에요. 그렇네요. 팔찌를 사주면서 이렇게 허세를 부르는 거죠. 왜 렛이 붙은지 알아? 이러면서 먹힐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잘 해볼게요. 제가 잘 써먹어볼게요. 그다음에 여기 사행에서 보시게 되면은 fire라고 하게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좀 생소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사전적으로만 찾다 보면은 불타는 듯한, 맹렬한 이런 단어이거든요. 그런데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런 형용사 의미가 잘 안 와닿으실 때는 구글 검색을 해보시면 되는데 구글이 다 알려줘요. 그런데 그 구글 검색에서 단어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이미지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구글 이미지를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보통 이런 형용사나 명사 같은 경우가 말 의미가 잘 안 와닿을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미지 검색을 딱 해버리게 되면은 가장 많이 보는 이미지가 거기에 자동으로 뜹니다. 그래서 이 fiery 같은 경우에는 무슨 뜻이냐면 불타오르는데 되게 맹렬하게 불타오르는 거 있잖아요. 혹시 그 만화에서 드래곤볼 보셨습니까? 봤죠? 드래곤볼에서 초샤이니로 딱 변신할 때 그 뒤에 불 쫙 타오르잖아요. 우와. 그런 네. 어느 세대? 아 이런 거 보면 아재가 되나?
다 아시잖아요. 왜 이러세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뒤에서 이렇게 맹렬하게 불타오르는 거 이런 것들을 fire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 이것도 팁이네요. 저는 그냥 구글 검색을 그냥 뭐 타이핑 쳐서 그냥 글만 찾아봤는데 이미지로 아무래도 각인이 더 잘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외우기도 쉬워지고 훨씬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명사랑 형용사의 같은 경우에는 이 구글 이미지 검색이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행, 육행 보겠습니다. As I gain the cope with the pushing pro and quench its speed, I the slushy sand. 잠깐만, 이 발음이 퀀치 아니에요? quench. quench. 죄송합니다. quench가 이제 원래는 갈증을 해소하다라는 동사 중에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지금 목적어가 스피드니까 속도를 줄인다 정도로 이제 표현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어디서 슬러시 샌드, 슬러시 우리가 마시는 슬러시도 있지만 여기서는 샌드를 설명해 주는 말이니까 뭔가 질퍽질퍽한 모래로 속도를 줄여서 이제 지금 해안가에 도착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cove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pro라고 하게 되는 단어, 요 두 개가 좀 흔히 보시기 힘든 명사일 텐데요. 요것도 역시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명확하게 뜻이 딱 나옵니다. 구글한테 미루시는 거예요? 아, 그렇죠. 구글아 고마워. 그래서 코브는요, 이렇게 만인데 아주 해안가가 조그만한 것을 만 코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혹시 영화 코브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그럼 구글에 찾아볼게요. 네. 일본에서 돌고래를 사냥을 하잖아요. 근데 그 돌고래 사냥을 하는데 이 조그만한 만에다가 그물을 쳐가지고 돌고래를 잡아갖고 거기서 막 이렇게 돌고래를 잡는 고기 잡는. 네네, 그 영화가 코브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조그만하게 바다가 가려진 이런 것들을 코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프로우는 선두, 그러니까 배에 딱 보시게 되면 배 앞머리 있잖아요. 그거를 프로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행 보시게 되면은 퀸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갈증을 해소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ER을 붙이게 되면은 퀸처가 됩니다. 그게 뭔가를 해소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하다가 목마르면 뭐 마시죠? 물. 게로레이. 게토레이. 네, 그게 게토레이 이런 것들이 갈증 해소 음료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네, thirst quench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워에이드나 이런 네, 거. 거기 보시게 되면 상표에 써 있어요. 이런 간지. 그러니까 목말라서 편의점에 딱 들어갔는데 게로레이를 딱 봤잖아요. 그렇죠. 퀸치 하나 먹을래? 뭐? 그러면 뭐야? 게로레이야. 그래서 이제 썰을 쫙 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기적이다 좀. 그런 이온 음료 광고 멘트가 나고 Quench Your Thirst 이렇게 맞아요. 나가고 근데 오. 게이토레이드는요 게이터 알리게이터거든요. 초록색이잖아요. 에이드는 레모네이드나 오렌지에이드 그래서 알리게이터 색깔인 주스라서 게이터레이드예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게토레이보다는 게이터레이드. 아. 됐고 그냥 게토레이. 악어 주스네, 악어 주스. 우리말로 하면. 이야. 오늘 많은 걸 알게 되네요. 허세 포인트. 좋네요, 좋네요. 이런 거 많이 채워야 돼. 자, 그렇게 해서 1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1년 같은 경우 이렇게 시 감상하실 때 그림 한번 그려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딱 보시게 되면은 일단 밤이잖아요. 달이 딱 써 있는데 거기에 그레이 씨래요. 그러니까 밤의 바다를 묘사를 한 거잖아요. 그 그레이 씨에 어떤 사람이 싹 와가지고 배를 만에다가 딱 갖다 대는 이런 정황이죠. 저는 이 첫 번째 연부터 그 다음에 계속 그 색깔이 굉장히 생생하게 느껴졌거든요. 네. 옐로우 있고 그레이 있고 그 다음에 파이어리는 뭐 불꽃 같은 느낌이니까 일단은 이제 색감도 빨갛고. 있고 블랙랜드에다가 계속 있는데 잿빛 바다를 정말 보시면요, 와 진짜 세상이 흑백처럼 느껴져요. 제가 그쵸. 바다에 이제 간간히 나가면 좋아하시잖아요. 네. 하늘색이 바다에 비치는데 막 구름이 막 끼고 비가 오기 직전에 바다를 배 타고 나가면 진짜 세상이 흑백으로 바뀐 것 같은 느낌인데 거기에 노란 달이 딱 떠 있다. 되게 강렬한 이미지거든요. 그렇죠. 이미지로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뭐 저희가 뭐 어렸을 때 교과서로만 배웠죠. 머리로 그려가면서 시를 감상해라 했지만 그 당시에는 글자만 봤죠. 근데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그런 정도의 여유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머리로 이미지를 그려가면서 또 시를 그러니까 감상을 하니까 좋네요. 다음 년 이제 진행해 보시죠. 근데 till, until의 뭐 줄임말 보통 얘기하는 뭐뭐까지
A farm appears. 농장이 보일 때까지 있잖아요. 근데 till이나 untill은 시나 뭐 영어 문장도 읽으실 때 보통 다 까지로 알고 있어서 까지로 해석을 하게 되면 till부터 문장 끝까지 이렇게 묶고 뭐뭐까지 하고 문장을 이렇게 앞으로 해석해야 돼요. 역순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till을 finally로 바꿔서 해석하면은 조금 편해져요. 무슨 소리냐면 앞에 그렇게 1마일이 있는데 바다 냄새가 나는 1마일이 있고 건너야 될 3개의 들판이 있고 마침내 농장이 보이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우리말 어순에도 맞고 그렇게 의미가 다르지 않거든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힐을 파이널리로. 꿀팁이네. 꿀팁이네. 이거는 뭐 좋은 꿀팁이었습니다. 또 이어서 해볼까요? 마지막 이제 5, 6행 보면 And the voice rests loud through its joys and fears. Then the two hearts beating each to each. Rest loud, rest 비교급 구문이니까 then 뒤에 then이랑 연결시켜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through its joy and fears가 이제 부사 전치사구로 끼어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즐거움과 두려움을 통해 through는 뭐뭐를 통하여 THROU, GH 이제 조금 줄임말로 보시면 되겠고 기쁨과 두려움 약간 좀 반대 대조되는 감정이죠, 그죠? 만나서 기쁘기도 하는데 누구한테 들킬까봐 좀 두려움이 있는 그 두 가지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감정으로 목소리가 덜 크대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작다는 얘기죠, 그죠? 데니아보다. 그러니까 데니아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뭐보다? The two heart, 두 개의 심장이. 근데 그 심장은 뭐 하냐면 beating each to each. 각각이 두근거리는 두 개의 심장이 목소리보다 더 크다. 서로의 두근거림이 더 이제 크게 느껴진다. 둘 사이에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꽝 오는군요. 오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아까 우리 짝씨 Parting at morning 또 한번 확인해 볼까요? Round the cave of a sudden came the sea, and the sun looked over the mountain slims. 주어가 the sea예요. The sea came. 도치된 거예요. 바다가 왔네. 근데 of a sudden 갑자기 어디에? Round the cape. cape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만 곳 이렇죠. 네. 그러니까 뾰족한 바닷가에 있는 지형. 꽃게가 왜 꽃게인지 아세요? 꽃 같아서요? 익으면 빨개지니까 곧게인데 뾰족뾰족하게 생겨지는 게가 아, 그게 이제 뾰족한 게의 뜻의 곧게인데 이제 발음하기가 발음 힘드니까 때문에 꽃게가 바꾼 거군요. 되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for me 나에게는 태양에게는 그런 빛이 있는데 나에게는 need the world of man. 뭐 여기는 아무래도 man이 남자를 조금 상정하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세상에 필요가 나에게는 있네. 그러니까 나는 일하러 뭔가 이제 세상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러 나아가야겠다는 표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를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려보고 내용도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의 시가 많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이렇게 글대로만 해석하는 것보다 또 뜨거운 내용이 숨겨져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그 버전은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 시 아까 말씀드렸던 또 다른 뜨거운 버전 어떤 걸지 저 너무 궁금한데요. 누가 알려주실 거예요? 야한 건 제가. 아, 좋다. 네, 여기에서 유일한 유부남을 맡고 있는 제가. 어려운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 시를 딱 보면서 맨 처음에 성신한테도 물어봤어요. 네. 시인이 보통 시어를 고를 때는 되게 신중하게 고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보다 보니까 이 미링 앤 나이트라고 하게 되는 시 1년의 맨 마지막 부분에 딱 보게 되면은 스피드를 퀸치한대요. 그러니까 속도를 줄인다라고 표현을 써도 되는데 왜 굳이 퀸치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라는 뭐가 또 의심되는 포인트였었냐면은 fire이라고 하게 되는 이 불타는 듯한 이라는 요 형용사와 왜 굳이 물방울을 합쳤을까? 그래서 저 요거 두 개를 딱 보면서 의심이 들었던 거는 이거는 뭔가 숨겨진 야한 뜻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야한 쪽으로만 살펴봤어요. 뭐죠? 그랬더니 이 시가 정말 야해요.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오케이. 네,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들어봅시다. 너무 제가 그렇게 야한 사람이라고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미 다 생각하고 있어요. 문학적으로 이걸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의심이 든다였는데 그렇죠. 그레이시하고 롱 블랙 랜드래요. 여기가 야한 부분입니다. 왜죠? 저는 이거를 딱 보고 뭘 생각했냐면은 이거는 여체를 묘사한 시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체 중에서 이제
롱랜드니까 그죠? 거기 이렇게 좀 야한 부분 있죠. 시점이 거기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거기에서 딱 올려다 보게 되면은 옐로우 하프문이 떴대요. 반달이 떠 있습니다. 윗부분을 링렛이라고 하게 되는 게 보통 보면은 링의 조그만한 아까 말씀드렸던 지소사로 볼 수도 있는데 요거를 구글 검색을 해서 쳐보시게 되면 곱슬머리에서 이 구불구불한 그 머리를 이야기하거든요. 불타는 곱슬머리래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롱 블랙 랜드와 관련이 있는. 저는 코브에서 또 확신이 들었습니다. 코브가 많이란 뜻이잖아요. 그 코브로 뭐가 들어가냐면 프로, 선두가 푸시. 근데 로버트 브라우닝이 그런 류의 시를 쓰는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의도를 했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네. 아, 평소에 이런 분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깔끔한 커플. 깔끔한 커플도 사랑은 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지만 이제 해석도 사실은 해석하는 사람의 나름인 경우도 있는데요. 해석하는 사람 나의 나름. 시를 더럽히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브라우닝 학자 중에 전문가 중에 섹슈얼리티가 있다라고 하고 논문 쓴 사람도 있어요. 뜨거운 버전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부끄러워. 음란해요. 자, 그럼 이제 저희가 뿌띠 허세를 충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실제 써 먹어봐야 돼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그렇게 어려운 표현들 말고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표현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여행을 가는데 내가 어디에 도착했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이 시에서 보면은 그 코브라는 곳에 도착하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표현을 하실 것 같아요? I Arrived. 라고 표현을 하겠죠. At the cove 이런 식으로 도착하다 arrive를 쓰는데 이 시에서는 gain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렇죠? gain은 아까 송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얻다라는 뜻이 되는데 뭔가를 노력을 해서 얻었을 때 그러니까 힘들게 도착을 했을 때는 I gained the cove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랑하면서 열심히 막 뱃일하면서 갔잖아요. 막 노도 젓고 막 선두도 끌어서 땡기고 그래놓고 I gained the cove인 거예요. 아 드디어 도달했다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도착했다보다는 여정이 이제 여행이 힘들다. 비행기 타고 한번 갈아타고 배 타고 어느 동네에 도착을 했다. 그러면 드디어 도착했다. 이런 느낌이 들 때는 I gained the cove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뭐 gain the hotel 아니면 gain the 뭐 힘들었으면 어렵게 막 우여곡절을 해서 갔으면 그렇게 표현해도 된다.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또 하나는 여기서 보면은 제가 두 번째 시에서 요거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기도 해요. 어떤 그 도시나 세계나 뭐 이런 단어를 표현을 해서 많다라고 표현을 할 때 네. 여기는 a world of men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그냥 진짜 사람의 세계, 이제 사회생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살자 그 world of men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 시에서 나온 표현인데 우리가 실생활에 쓸 때는 좀 다른 형식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많을 때. 그래서 뭐 a world of difference 그럼 많은 차이예요. a little difference의 반대말이 되는 거죠.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도시나 랜드나 이런 것들을 단어랑 합성을 해서 쓸 때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것들 있나요? City of God. 그쵸, City of God. 라라랜드. 그쵸, 라라랜드도 있고 City of Angels도 있고 이런 식으로 누구누구의 세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은요. 뭔가를 많이 해야 될 때 예를 들면 헬스클럽에 갔는데 트레이너가 회원님 스쿼트 300개 하세요. 그러면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올릴 때 스쿼트 시티. 네. 스커트 시티. 랄라랜드 같은 경우도 원래는 그 랄라랜드가 LA의 별명이기도 하지만 그 더 많이 쓰는 표현은 현실에서 멀어진 상태. 어떤 그 무지에서 오거나 아니면 이상적인 생각에서 오거나 현실적인 동떨어진 그런 얘기를 할 때 she's in La La Land 그러거든요. 안드로메다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맞죠. 4차원이야. 이럴 때 랄랄랜드다. 이렇게 랄랄랜드 있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랜드나 시티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이런 표현. 특히 해시태그 달고 이럴 때 저는 CT 되게 많이 써요. 잘 기억하다가 써먹겠습니다, 제가. 자,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것 여러분들 잘 아셨죠? 뭐 CT나 이런 걸로 해시태그 허세 좀 많이 부려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핵심 써먹을 수 있는 뿌띠 허세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미링 앤 나이트 그리고 파링 앤 모닝 이렇게 우리 짝시 두 개의 시를 함께 알아봤는데, 자, 그러면 오늘 전체적으로 이 시를 어떻게 느끼셨는지 저희 한번 감성 충만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 미술 기법의 데칼코마니가 있어요. 근데 두 개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좋아하는 화가 중에 르네 마그리트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배경은 이제 어떤 바닷가를 딱 보여주고 있고, 한쪽은 어떤 모자 쓴 신사의 모습의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의 모습은 뒷 배경은 보이되 외곽만 같게 그렇게 한 그림, 아마 그림 보시면 아마 익숙하게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의도는 뭐냐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사실뿐만 아니라 무의식이나 생각이나 여러 가지 느낌들도 집어넣고 싶다, 무의식의 세계도 넣고 싶다는 초현실주의 작가들이 보통 쓰는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시도 보면 아까 라임에서도 이렇게 데칼코마니 형식이기도 하고, 밤의 이미지와 아침의 이미지를 또 서로 대조되는 이미지로 이렇게 나누고 있어서 아무래도 데칼코마니에 딱 들어맞는 그림과 같은 시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역시 배우신 분이라 그런지 네, 준비해 오셨네. 준비해 오셨어. 아, 멘트를 준비해 오셨어. 그냥 전 처음에 이제 이 시의 제목만 딱 읽었을 때는 그 밤에 만나서 아침에 헤어진다잖아요. 너무 좋다. 그래서 딱 연상됐던 거는 내용을 읽기 전에 딱 봤을 때는 조금 뭐지? 왜 밤에 만나고 아침에 헤어지지?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사이인가? 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왜냐면 같이 사는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walk of shame이라는 표현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walk of shame이 뭐냐면 그 왕자의 게임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어떤 잘못을 죄인이 이제 지나가면 사람들이 sh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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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창피한 줄 알아라. 라고 이제 그 shame, shame, shame 그러면은 이제 죄인이 쭉 걸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표현을 미국에서 쓸 때는 기숙사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데, 자기 방이 아닌데 아침에 걸어 나오는 걸 들켰을 때 shame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 시는 뭐 사랑시라는데 조금 이상한 것 같네 그러면서 쭉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내용은 또 아니고 로버트 브라우닝이 어떤 시인인지 알고, 그 와이프의 스토리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랬구나, 이런 시를 그분이 썼구나 라고 읽고서 그 두 번째 짝시를 딱 읽었는데 느낀 게, 아 이거 그래, 연애편지는 밤에 쓰고 보내면 안 되는 거다. 밤에 쓴 연애편지는 엄청 오글거리고 감성 그쵸. 충만하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햇빛이 쫙 비치고 아 출근해야지. 손발이 오그라들죠? 네, 그런 이제 현실은 출근이다 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우리 원 교수님은? 찜질방 생각이 났습니다. 찜질방이요? 네, 제가 연애할 때 이제 아내랑 저랑 좀 거리가 멀었어요. 그럼 데려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데려다 주면은 거의 버스 끊길 시간까지 같이 놀다가 집에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집으로 돌아올 택시비는 없고, 그러면 이제 찜질방 찾아가는 거죠. 아침만 딱 되면 현타가 옵니다. 아씨 어제 집에 일찍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내가 또 그거 조금 같이 놀자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보면서 제가 딱 생각했을 때는 20대는 순수한 시로 요거를 딱 놓고 보게 되면은 헤어지기 싫잖아요. 그쵸. 그럼 헤어지기 싫으면 서로 누가 바래다 주네, 누가 데려다 주네 이렇게 아웅다웅 하면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상대방의 집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나서 데려다 주고 새벽에 돌아오는 길은 보낼 데가 없으니까 찜질방에 가서 자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이제 현실 타격이 오면서 빨리 수업에 들어가야지, 새벽 8시에 일어나고 막 샤워하면서 후회를 하는, 네. 그런 경험들이 좀 떠올라서 저는 찜질방이 떠올랐어요. 교수님을 결혼시켜준 찜질방 여기까지 하게 해봤고, 자 그럼 이제 오늘 이 시, 우리가 같이 봤던 시 중에 가장 이제 교수님들이 인상 깊었던, 나에게 영감을 준 그런 한 문장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짝시 중에 첫 번째 시의 마지막 행이 좀 달달한 표현들의 핵심을 찢는 부분이라, 첫 시의 밤의 만남에서의 11행 12행 And the voice rests round through its joys and fears. Then the two heard beating each to each.
기쁨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 서로 간에 떨리는 심장이 그 목소리보다도 더 크네. 제가 의역하긴 했지만 목소리보다도 더 큰 가슴 떨림의 그런 풋풋한 사랑의 모습이 좋았습니다. 제가 고른 문장은요. And straight was path of gold for him, and the need of a world of men for me. 입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실은 출근이고요. 얘는 그런 이제 SNS 이런 데 올릴 때 왠지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출근길, 출근 스타그램, 해시태그 이런 거 올릴 때 그쵸. 네, straight was path of gold for me 라고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출근하는 need of a world of men 이 나를 부른다. 그런 느낌도 그러고 제가 사실 읽었을 때 path of gold가 그 햇살이 쫙 비치는 금색의 골드도 있지만 금도 있거든요. 그렇죠. path of gold, 네, 돌을 먹어야 되는 그렇죠, 느낌.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얘가 조금 더 활용도가 높고 저한테 조금 더 강하게 와닿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저는 두 분이 골랐던 문장 중에 뭐가 좋을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너무 날로 먹는 거 아닙니까? 아, 원래 그렇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얹어가는 인생. 근데 저도 윤 교수님과 같이 And straight was the path of the golden for him and the need of the world of man for me. 이 문장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랬나 봤더니 이게 짝시잖아요. 네네. 보통 헤어질 때 이 사람이 되게 달달하게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밤은 낮보다 길었고 태양 같은 달달함이 우리 사이에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안 쓰고 되게 무미건조하게 시를 딱 끝내버렸잖아요. 그럼으로써 앞에 있었던 미링했던 아이시 훨씬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이 두 문장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다음 날은 돈 벌러 가야 돼. 아, 이걸로 그 앞에 있는 시가 빛나게 만들어준 문장이 아닐까 싶어서 저는 이 두 문장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 좋네요. 두 분의 해석, 예, 괜찮았어요. 교수님 같아요. 오케이. 교수님 같아. 자, 오늘 이렇게 우리 0시 10분 첫 번째 시간을 가져봤는데, 뭐, 재밌는 이야기도 있었고, 뭐, 야한 이야기도 있어서 너무 좋았고, 다음에도 또 더 재밌는 0시를 가지고 저희가 찾아와서 재밌는 얘기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아주 잘 준비해 주시고, 재밌는 얘기 많이 가지고 와주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사랑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저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랑 다음에 이별 얘기하기로 정했잖아요. 뭐 조금 슬프지만 거기도 뭐 재밌는 얘기가 있겠죠. 우리 교수님의 헤어진 이야기 이런 것들 들을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전에 연애했던 저는 제 아내가 첫사랑입니다. 그런 에피소드 가지고 와주셔야 돼요. 자,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0시 10분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해야 할 말 뭐가 있죠? 뭐 해야 되죠? 저희 페이지 구독, 좋아요, 네,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0시 10분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우!